네, 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 전임 강사 이주영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어제 이제 치러졌던 숭실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총평과 그 다음 주요 문항 풀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막 시험을 끝낸 숭실고 학생들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1, 2년 후에 이 해당 시험지를 가지고 그대로 연습을 해보고 좀 피드백을 받고 싶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이제 그런 식의 참고용으로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 아닐까요? 뭐 일단은 시험 보는 거 너무 수고 많았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이렇게 1학기가 마무리되고 그래서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다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드백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뭐 그렇게 큰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피드백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은 가장 궁금한 점은 첫 번째로 난이도였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나만 어려웠나? 아니면은 난 좀 쉬웠던 것 같은데 나만 쉬웠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할 텐데 자, 중간고사랑 좀 비교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례적으로 제가 자, 이번 숭실고 기말고사 난이도 그냥 난이도 몇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자, 절대적인 난이도와 상대적인 난이도를 좀 같이 얘기하고자 해요. 그래요. 상대적인 난이도라기보다는 체감상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좋습니다. 체감상. 자, 그래서 절대적인 난이도 어땠죠? 중간고사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저는 쉬웠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중간고사보다는 분명히 쉬웠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점은 그렇다고 해서 체감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쉬운 시험지였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뭐 쉬운 거 아니냐. 이번 시험이 중간고사보다 쉬운 거 아니냐? 그건 또 아니었을 것 같아. 그건 또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체감상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못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출제 성향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3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래, 왜 절대적 난이도가 왜 쉽다고 한 거죠? 바로 단답형과 서술형입니다. 단답형과 서술형 난이도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쉬운 편이었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다 너무 쉬웠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겠지. 우리 중간고사 생각해 볼까요? 서술형 문제 어땠죠? 그때 당시 서술형 문제 되게 허를 찌르지 않았을까? 2차 방정식의 근거계에서 관계를 증명하는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잘 푼 친구도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1점도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10점이잖아요 서술형이 10점 중에서 1점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다. 그러니까 허를 찔러서 되게 이제 그 시험장에서 의연하게 푼 친구들이 많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서술형 뭐 나왔습니까? 이번 서술형 그냥 어느 교과서나 어느 문제집을 뒤져도 펼치면 바로 나오는 절대값 2개가 있는 부등식을 어떻게 케이스 나눠서 푸는가 아주 노멀한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비유하면은 그냥 객관식 초중반에 그냥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할 그런 문제가 서술형의 10점짜리로 등장을 해버렸으니까 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단답형 볼까요? 우리 저번 단답형 통계적인 얘기를 할게. 그 단답형 문제가 6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서술형 1번은 제외할까요? 1번은 제외한 5문제겠네요.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라도 맞힌 학생보다 5문제를 다 틀린 학생이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 문제도 어려웠어요. 물론 뭐 부교재가 많이 반영된 문제라고 했지만은 부교재 문제 중에서 모의고사 기출 이제 그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4점짜리 문항들을 기반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 계산도 굉장히 복잡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는 뭐 거의 다 틀린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 시험 어떻죠? 이번 단답형. 자, 서술형 1번 쉬웠습니다. 그리고 단답형, 서답형 2번 문제. 어떤 문제였죠?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뜻장 카드 중에서 동시에 5장을 택해서 선택한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 서답형 3번
빅토리라는 영어 단어 7개 문자 나열할 때 C와 R 사이에 2개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런 식으로 서답형 초중반 그러니까 사실 서답형 4번도 뭐 되게 엄청 쉬운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중간고사보다는 단답형이 힘을 분명히 많이 뺀 느낌이 있었다. 네, 그래서 저는 절대적 난이도가 분명히 더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어떻게 체감상 난이도가 더 높았느냐? 자, 두 번째 요인을 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출제 성향이에요. 자, 전 이렇게 생각해요. 단원별로 출제하는 데 있어서 편차가 좀 크지 않았나? 단원별뿐만 아니라 유형별로도 편차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 단연간, 수년간 고등부 수학 강사를 하면서 지금 이번 시험 기간이라면 이 시험 범위라면은 대충 어떤 유형이 항상 많이 출제되어 왔어. 흔히 저는 그걸 보고 대표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난도 유형이 있어서 변별력 유형이 있어서도 이러이러한 것을 보통 물어보고는 해 라는 식으로 나름 이제 경험치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험은 그게 좀 많이 조금 붕괴된, 조금 부정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단원 얘기 잠깐 해볼게. 이번 시험 범위가, 자, 정말 크게 봤을 때, 3, 4차, 고차 방정식을 할게요. 이렇게 할까요? 자, 방정식. 방정식이 이제 고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이 있죠.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멸종했다가 거의 10년 만에 이제 부활한 행렬이 있었단 말이야. 행렬. 이렇게가 이번 시험 범위 총 그러니까 중단원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자, 이거는 제 소신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여지껏 제가 강사를 하면서 출제되어 왔던 경향 자체를 말씀드릴게요. 그래, 부등식이 또 1차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까지만 좀 더 나눠볼게요. 이거 나눠볼까? 경우의 수도 이제 순열과 조합이 또 대표적으로 있고 말이야. 그러면 여지껏 이런 게 시험 범위 들어왔다면 좀 지금까지는 어떻게 출제가 좀 되었느냐. 연립 방정식보다는 고차 방정식에 조금 더 힘을 줘서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단순 1차 부등식 그런 것보다도 2차 부등식에서 그래프 추론을 이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순열 조합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왔었어요. 어느 지역에 출제를 하더라도. 하지만 이번 숭실고 시험 3차, 3, 4차 방정식 몇 문제 나왔죠?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중에서도 한 문제는 맨 앞에 이제 생 기초 문제, 심지어 어떻게 풀어라 설명까지 적혀 있을 거고, 두 번째 오메가 문제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 그냥 오메가 문제 그냥 우리 어느 교재를 펼치든 있는 항상 그저 그런 문제가 나왔고, 오히려 연립 방정식이 더 가중 쉽게 나오지 않았어? 이번 서답형 문제에서 제법 오답률 높은 문제로 하나로 점 찍히는 문제가 서답형 4번일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연립 방정식이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힘이 덜 나오진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느낌에 비슷하게 나왔나? 아니면 1차 부등식이 더 힘을 주게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중 교재를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유형이 한 10개라고 치면 2차 부등식은 유형이 20몇 개가 넘어가요. 25개가 거의 넘어갑니다. 2배 이상의 양을 항상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2차 부등식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고 2차 부등식의 문제가 더 많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공수원 통틀어서 이 2차 부등식 단원이야말로 중간고사 내용 앞에까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래프 추론까지 다 끌어오는 공수원의 결정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2차 부등식 물론 이따가 풀어줄 주요 문항 중 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 한 문제 제외하고는 그렇게 힘을 줘서 출제한 그래프 문제, 그래프 추론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순열조합, 원래 순열조합에서 항상 제가 이제 내는 킬러급 문제. 그러니까 케이스 어떻게 나눠야 되지? 전체에서 반대를 빼야 하나? 그러니까 그냥 당장 경우의 수를 그냥 손 가는 대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되게 특이한 그런 구성에 독특한 그런 조건이 주어져 있는 순열이나 조합 문제를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교재도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 연습을 시켰는데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네, 킬러급 문제, 어려운 문제, 처음 보는 그런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 거의 다 교과서 수준의 문제로만 순요접이 출제됐어. 이거를 누가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총평하는 저도 그걸 예상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게 행렬이었어요. 행렬. 그러니까 이번 시험 대비하는데 아마 전국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이제 고1 강사분들이 많이 골치를 앓았을 것 같아요. 행렬, 그래, 부활하는 거 그렇다 치고 어떤 문제가 나올까? 어떤 식으로, 어떤 난이도까지 준비를 시켜야 할까 했는데 제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학교 교과서 수준 정도만 대비하면 되겠다. 왜냐면 아까 2차 부등식 파트랑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2차 부등식은요, 어떤 문제집, 어떤 교과서를 뒤지더라도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가중치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렇게 연습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행렬은요, 내용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제가 물어봤어요. 모든 학생들한테 다 물어본 것 같은데, 숭실고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행렬 관련해서 어떤 수업을 하셨니? 얼마나 수업을 하셨니? 뭐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켈리 해밀턴 정리라는 것도 수업이 들어갔니? 라고 한 명씩 다 물어봤는데 그 대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되게 조금만 수업하셨어요. 그렇게 뭐 중요하다 싶은 내용이 없었어요. 한두 시간도 안 돼서 수업이 끝났어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렬은 기본 연산 그런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3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좀 변별력을 갖춘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를 한 3문제 풀어줄 텐데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행렬이에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를 더 풀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서답형 6번, 약간 숭실고 전통이죠. 마지막 서답형은 100점 억제기 같은 전교에서 몇 명 못 맞출 만한 그런 문제로 출제되곤 하는데 그것마저 행렬이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킬러급 문제 행렬이 3문제였습니다. 경우의 수는 한 문제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하고 첫 시험이니까 야, 이거 무조건 그냥 안 나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좀 얘기한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수업을 했다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정말 최고점 나온다면은 한 이 정도까지만 나올 거야 라고 제가 소개는 해줬는데, 물론 제가 뭐 수업을 아예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랑 수업한 친구들 알아요. 이번 행렬에서 제법 어려웠던 문제들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그 유형들, 이 유형들 중에서만 나오게 될 거야 에서 나왔지만 각 그 예상치에서 각각 최고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되게 예상하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단원별로. 그리고 이 유형은 진짜 꼭 나올 거야 라고 제가 호언장담했는데 그 말이 부끄러질 정도로 굉장히 좀 한쪽으로 편향된,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나 행렬 같은 조금 비인기 단원이랄까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그게 체감상으로 되게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름 대비 열심히 한다고 특히 부교재에 있는 경우의 수 2차 부등식 되게 좋고 어려운 문제 많습니다. 킬러급 되는 문제 막 여러 번 연습했는데 한 문제 남았나 그랬어요. 근데 그 한 문제도 되게 변형이 많이 됐어서 그럼 그 한 문제 빼고는 사실 그 연습한 게 별로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책할 만한 할 수 있는 좀 그런 학생도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는데요. 계속 언급했지만 부교재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부교재 반영이 중간고사에 비해서 대폭 떨어진 느낌이에요. 자, 저번 중간고사도 선생님이 이 총평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부교재만 왕왕 풀어라. 부교재를 이렇게 많이 내네. 부교재만 계속 공부해라. 라고 전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부교재 열심히 해야 한다. 하지만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학교 내신 시험에 그런 출제 지조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 이번 중간고사 부교재 많이 나왔네. 중간고사 실제로 서답형 문제가 부교재 고난도 문제로 도배가 됐으니까 그럼 이번 기말고사도 그 고난도 문제들은 전부 다 부교재로 내겠네. 절대로 예측하시면 안 되고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부교재도 당연히 많이 해야겠지만 그거에 편향된 식의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참 제가 제 말 맞다고 이렇게 생색내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잖아요. 부교재 반영이 이번에 굉장히 낮았죠. 부교재 거의 안 풀어봤어요 라고 했어도 시험을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중간고사 이후로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부교재 열심히 한 친구랑 됐고 난 부교재만 그냥 계속 할래 라는 친구는 분명히 달라요. 미안하지만 후자에 속한 친구들, 네, 그러니까 부교재 위주로만 너무 좀 지나치게 많이 암기식 공부한 친구들은 이번 시험 되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되게 좀 변수가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뭐 등급컷 예상 뭐 학원 강사로서 뭐 피할 수 없겠지만은 저번보다 그렇게 현저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지금 직배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 뭐 성적이 저번보다 그냥 뭐 되게 쉬웠어요. 그냥 많이 올랐어. 이런 학생들보다도 저번에 나름 1등급권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변수를 잘 대응을 못하는 것인지 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80점대 이상도 되게 좀 흔치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요. 저번처럼 1등급 커트라인이 70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래? 그러니까 1학기 끝났어. 근데 늦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1학기 때 이러이러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뭐 부교재 외우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숭실고는 항상 뭐 이런 난이도 이런 식으로 내더라 라는 거 함부로 예측하지 맙시다. 저도 함부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합시다. 골고루. 부교재도 많이 풀고 시중교재도 많이 풀고 모의고사 문제, EBS 문제도 다양한 문제를 가능한 많이 풀어야 된다. 그리고 암기하지 맙시다. 이따가 풀면 알겠지만은 제 주요 문항 풀이 보시면 알겠지만 좀 변형된 그런 문제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특히 공수투 이제 해야 될 텐데 개념부터 좀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너 암기식으로 수학 공부했어? 너 그래 이번 시험 잘 보기 힘들어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풀이가 막 기가 막힌 뭐 다이나믹하고 막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풀이가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만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했으면 거의 건들지도 못할 만한 그런 문제들도 꽤 있었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자가 아니라 지금 공수도 마음 급할 텐데 또 여름방학 얼마나 짧습니까? 예, 그걸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 나 공수도 나름 공부 한두 번 해봤는데 진짜 개념을 다 알고 있나? 자간진단하면서 이제 정말 기초 개념부터 공부해도 절대 늦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요. 지금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주요 문항들이 나왔길래 뭐 이런 좀 분석을 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풀이를 보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총 3문제를 준비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네, 19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행렬이 이번에 좀 변수였고 상당한 변수였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제가 수업 때 뭐 당연히 수업을 했었지만은 만약 행렬이 어렵게 나온다면 이게 최고점이야.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게 제일 아마 최고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딱 나와버렸다는 거. 자, 보시면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A, B 행렬 주어져 있고 두 행렬의 합이 이제 마이너스 2 행렬 그리고 두 행렬을 곱했을 때 2가 되더라 해서 총 2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막 더하시오. 자, 행렬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수로 이제 거듭 제곱하게 된다. 일일이 제곱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규칙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규칙 찾는 행위는요.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퍼즐 맞추기.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해서 우리가 뭐 A제곱, A세제곱 등을 알 수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접근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든 두 퍼즐을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2항에서 자, B라는 행렬은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일 것이고, 자, 조합을 하자고 퍼즐들을, B 행렬이 이거예요? 근데 A에다 B 곱하면 이거던데요? 그래요? 그럼 B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그게 지금 2가 되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는 2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규칙을 찾는 중이라 얘기했으니 A 제곱이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다라고 써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야 돼. 아직은 규칙이 안 나왔거든. A 세제곱이 어떻게 돼야 되지? 이제 라고 넘어갈 때 이 테크닉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습니다. 이게 부당하게 느껴지면 안 된다. 자, 이게 지금 영행열일 텐데 마치 우리 곱셈 공식에서 3차식 그 곱셈 공식 하듯이 여기서 양변에 a-2 행렬을 곱해주시면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 행렬이 영행열이 된다. 그래서 a 세제곱이 2 행렬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겠죠. a라는 행렬 제곱했더니 이거 세제곱했더니 단위 행렬, 그럼 4제곱 넘어가서는 다시 a랑 같아지고, 즉 3개의 단위 반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행렬 여러 개 더하라고 했는데 이 규칙 덕분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A 제곱끼리, 그러니까 A 거듭제곱끼리 따로 더하고 B 거듭제곱끼리 따로 더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이렇게 A끼리만 따로 더하고 그 다음에 B끼리 따로 더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는 A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세제곱 단위 반복이고요. 그래서 저거 더할 때 3개 단위로 더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A랑, 그러니까 A는 A 원제곱은 그냥 A죠. 그러니까 지금 A랑 A 제곱이랑 A 세제곱이랑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은 싹 다 사라지면서 영행열 되는 거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여러 개 더할 때 3개 더하면 영행열 된다는 거야. 근데 2025 어떻게 되지? 3의 배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3의 배수, 그러니까 3개씩 더했을 때 영행열인데 3의 배수를 끊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다 더한 거는 그냥 영행열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그러면 B 해야 되겠네. 근데 B라고 뭐 다를까요? 아까 전에 우리 B 이항시켜서 진행했잖아. A를 이항시켜서 B는 -A-2라고 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진행하시면은 똑같은 커리큘럼이 나오게 되면서 레퍼런스 나오게 되면서 똑같이 영행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행열 더하기 영행열이니까 영행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마무리가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풀 문제는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20번입니다. 앞서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원래 예상했던 대로면 2차 부등식에서 좀 더 많은 그런 이제 문항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예측했었지만, 그러니까 사실 좀 유효한 제대로 된 문제는 이거 하나였어요. 자, 봅시다. 부교재에 있던 문항을요, 변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자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궁금한 친구들 찾아보시면 되겠지. 성지라고 하나? 제 수업 영상을 찾아보셔도 좋은데, 이 문제 제가 풀 때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반 5개 반인데, 5개 모든 반 통틀어서 이 문제를 설명할 때 분명히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많이 변형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많이 변형됐고, 제가 수업했을 때 그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였는데 잘 봐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항상 성립을 한다. 자, 그랬을 때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모든 합을 구하시오가 질문이고요. m과 n은 정수라고 합니다. 자, 원본은 뭐였죠? 원본은 거의 문제 구성 똑같은데 마지막 질문 이렇지 않아요.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그냥 구하시오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합을 구하세요야. 우리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를 모두 구해라. 이 말은 2개 이상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즉 이 문제는 얘가 지금 2개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m과 n 순서상이 지금 2개 이상이 나온다는 거. 하지만 이 문제 원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그냥 구하시오였어요. 유일하게 1개였다는 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원본 문제랑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줄 텐데, 자, 봅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3개짜리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이제 수식, 그러니까 대수적 풀이, 그 다음에 기하적 풀이를 선생님이 같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이거는 취향 차이가 아니라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대수적 풀이라는 것은 연립부등식으로, 그러니까 잠깐 이름 붙일게. 이걸 fx, 이걸 gx, 이걸 hx로 이름 붙이면은 이거는 마치 연립부등식이라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그 와중에 gx가 hx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런 연립부등식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하적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뭐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그리고 gx가 1차 함수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리고 hx가 이제 아래로 불러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세 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게 항상 성립해요. 아, 그 말은 g가 f보다 항상 떠 있고 그 와중에 h는 g보다 항상 떠 있고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어요. 라는 식으로 제가 수업 때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도 두 가지 풀이가 다 가능한데 저는 기하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 문제 원본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문제 원본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볼 텐데 이거 봐요. 원본은요. fx랑 hx 그리잖아요. fx가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hx가 이렇게 잘 보이나요? 미안해, 좀 찌그러졌네요.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접한 형태가 된다. 둘은 접하는 그런 관계로 주어져 있어요. 원본은. 그래서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gx라는 1차 함수는요. 사이에 낑겨 있는 이런 형태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총평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암기하지 말라 그랬지? 이 문제 연습 다 했을 거야. 근데 그냥 뭐 접한다. 뭐 끼어 있다. 이런 친구는 이렇게 한 친구는 이거를 건들지도 못했다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 이 문제는 fx랑 hx가 이렇지 않아요. 이런 관계가 아니야. 실제로 이 fx랑 gx를 연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립하잖아요. 그러면은 판별식 해봤니? 0보다 작아요.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둘이 붕 떠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낑겨있는 1차 함수를 너가 하나씩 만들어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이거 잘 그려야 될 텐데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뭐 선생님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그래도 정확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한번 해볼게. 일단은 fx를 그려볼 텐데 fx 같은 경우 위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2분의 3일 겁니다.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이 2. 그래서 고려해서 그려주시면은 잘 그려야 되는데 갑자기 떨리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여기 막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분의 3일 거고요. 여기 2분의 3일 거고 그 다음 꼭지점 y좌표가 4분의 17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hx를 그려볼 텐데요. y축과 만나는 점이 5입니다. 네, 5가 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축의 위치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대충 뭐 1분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가 되겠지.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가요. 4분의 19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부러 좀 디테일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y축과의 교점이며 꼭지점의 y좌표 등 다 디테일하게 좀 찍은 편이야. 왜? 우리는 이 사이에 낑겨 있는 1참수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울기와 y좌표는 정수 하나씩을 대입해 가면서 우리는 추정을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팅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은 되게 막막할 수 있겠는데 얘들아. 정수? 와, 음의 정수 막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세팅하게 되시면은 그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수사망이 확 좁혀져요. 여기 봐. 이거 y축과의 교점이 2. 여기는 5라는 거. 그럼 봐봐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마이너스 1, 이거 y니요. y절편이요. 우리 저 gx의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 마이너스 2인 거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 사이에 낑겨있는 1참수를 하나씩 만들어간다 얘기했지. 근데 y절편이 2보다 작으면 여기 사이로 관통해버리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애초에 2보다 작은 건 실험할 필요가 없어. 그와 동시에 어때? 여기 y축과 교점 5인데 그러면 대충 2, 3, 4, 5, 2 솔직히 5도 안 됩니다. 네, 5도 안 돼요.
5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여기 만나는데 여기를 이제 여기 지나면서 여기 사이 동시를 지나는 직선은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2, 3, 4 정도만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이 2인 경우를 실험을 해볼게요. n이 2야. 그러니까 저 gx가 지금 y는 mx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n이 2이면 그 n이 여기 지나는 거야. 여기 지나는데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무조건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찾는다면 뭐를? 여기에 이 0,1을 지나면서 접하는 직선을 구했는데 그 직선이 기가 막히게 이 이차함수보다 밑에 이렇게 위치인 이 사이에 이 빗금칠한 부분 잘 보이나? 이 빗금칠한 영역에 쏙 관통해 나간다면 걔는 답으로 체크를 해도 괜찮겠다. 자, 그래서 바로 구해보죠. 뭐를? 얘랑 얘가 접한다면 얘가 지금 hx잖아요. 얘가 fx고. 자, 그래서 연립해봅시다. 얘랑 hx 연립해봅시다. 여기 지울게요. 여기 제가 지울게. 자, 연립해보시면 x제곱 미안해요. fx랑 연립해야 되죠? 아, 잠깐만. 미안. 이거 잘못 적은 것 같네. 지금 얘가 fx지. 미안합니다. 뭐 딴 건 다 맞아요. 얘가 fx고 얘가 hx. 자, 그래서 fx랑 얘를 연립해 봅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우리 접할 때 찾는 거야. mx 플러스 2.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지고요. x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3x. 자, 접하는 순간을 구할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판별식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런 상태니까 이거 판별식은 0이다는 결국 중근을 가질 때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겠네. 그래서 m은 3일 때요. m은 3일 때. 찾았어. 지금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일단 후보에 올랐어요. n이 2라 가정했을 때 될까 말까 실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은 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접한 직선 y는 3x 플러스 2구나. 근데 그게 얘보다도 밑에 항상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엔 누구 연립해야 돼? 이 y는 3x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이 hx를 같이 연립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바로 시작해보죠. 여기 연립하는 공간으로 써먹을게.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3x 플러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고 어머나 인수분해가 돼버리잖아. 1 또는 3이 근으로 나와버리잖아. 그 말은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직선은 이 hx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 관통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지나버려. 심지어 2점이나 지나버려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한 직선이라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n이 2일 때 그때 그러니까 m이 3이면서 n이 2인 경우는 답으로 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 n이 2인 건 탈락이야. 넘어가. n이 3인 걸로 넘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야 됩니다. 자, n이 3입니다. n이 3이면은 그러면은 대충 여기가 4분의 17이야. 4분의 17이면은 4, 3, 12. 3보다 크죠? 그러면은 대충 여기 어딘가를 지나고 있다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이 점을 지나는데 최소한 얘랑 접할 때보다는 좀 더 기울기가 클 필요가 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접할 때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fx와 접할 때와 그리고 이 hx랑 접하는 이 사이에 오도록 하는 지금 m들을 하나씩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fx랑 접할 때라고 했으니 그러면은 y는 mx 더하기 3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자, 얘랑 접할 때는 먼저 찾아보자. 얘랑 접할 때. 자, 그러면 mx 플러스 3은 얘랑 연립이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m-3x 플러스 1은 0입니다. 얘가 중근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죠. 자, 근데 이거 잘해야 되거든. 이거 중근되는 순간이 이거 완전 제곱식 될 때 생각하면 얘가 2 또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풀마 2잖아요.
그러면 m은 3풀마2니까 그럼 뭐야? 5 또는 1이죠. 두 개가 나왔네? 여기 점 지나면서 이 이차함수랑 접할 순간이 2번이 나왔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는 이때일 거고 하나는 엄청 여기 어딘가 접해서 이렇게 경사가 급한 순간이 하나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 급한 5 말고 1일 때가 될 거야. 아하, 지금 m이 1일 때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일단 보장이 됩니다. 그쵸? 하나 후보를 찾았어. y는 x 플러스 3이요. 그러니까 m이 1이면서 n이 3인 순간을 찾았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이제 실험을 또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실험해요? 라고 하는데 그런 말 있지? 눈치코치가 있어야 돼. 지금 y는 x 플러스 3이죠. y는 x 플러스 3이면 직선 얘랑 굳이 실험할 필요 없죠. 지금 여기 꼭지점 좌표가 4분의 19, 3보다 커요. 예, 열꼭지점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 접하는 직선인데 뭐 얘를 관통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되는 거야. 하나 찾았어요. 오케이. 자, 근데 봐봐요. N이 3일 때를 우린 계속 실험하는 중이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또 궁금한 건 N이 3이면서 기울기가 다른 값도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때가 이제 기울기 1입니다. 그러면 이때보다 기울기를 더 키워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잖아. 꼭 접해야 되는 걸 찾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할 때가 기울기 1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접할 때가 기울기가 뭐 2? 뭐 해가지고 했더니 뭐 이렇게 지나더라. 접할 때가 아니죠. 미안해요.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 2짜리 그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더라. 그럼 여전히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뭐 2, 3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3, 3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여러분이 다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추가 작업을 뭐 해주셔야 돼? 얘는 분명히 되는 게 확정이고 얘가 확정이었죠. 얘가 확정이고 y는 m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을 또다시 hx 이 녀석과 또 연립을 하셔서 접할 때 m을 또 찾으셔서 이 범위를 구하셔야겠습니다. 오케이. 뭐 귀찮아서 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뭐 이 강의 특성상 뭐 풀이가 엄청 길어지는 거 지금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해보시면 알아. 이건 해보세요. 이거 다 안 됩니다. M2 정수 기준으로 M2 1일 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다 보면 이제 N이 4까지 어느덧 4까지 왔어요. 우리 5는 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뭐 하겠어? N이 4라 고정해 놓고 즉 Y는 MX 플러스 4 해놓고 또 뭐 하겠니? 얘랑 또 접할 때 M 찾아가지고 또 실험하겠지? 그치? 그 와중에도 얘랑 접할 때까지 M의 범위를 구하겠지? 그렇게 실험을 계속해서 해주시면은 1, 4 이거 하나를 추가로 더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쵸? 와, 그래서 총 2개의 순서쌍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1 더하기 9에서 10 1 더하기 16해서 17 해서 둘이 더해주시면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저 설명도 길었는데 실제 풀 때도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하적으로 풀었는데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얘가 물론 제일 효율적인 풀이다? 그건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적인 풀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수적 풀이 연립부동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좀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20번 문제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제일 잘 출제됐다 하는 문제라고 해야 되나? 맛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서답형 5번일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서답형 5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요 문항입니다. 서답형 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미리 얘기하자면 행렬이랑 조합 단원 문제를 적절히 잘 배합시킨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자, 보겠습니다. A 행렬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A라는 행렬을 가지고 L만큼 걷어째고 그리고 M만큼 걷어째고 N만큼 걷어째고 했을 때 그 행렬이 서로 같다. 이런 등식을 만족시키는
40 이하의 세 자연수 LMN의 순서쌍 개수를 구하래요. 예, 그리고 LMN은요, 크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L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MN,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11제곱하고 얘는 5제곱하고 제곱더니 같네? 그러면 11,5,2라는 순서상 하나? 이런 식으로 다 세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행렬 선생님 수업 때 제일 강조했던 유형이었어요. 여러 번 제곱해서 규칙 찾아보자 라는 유형인 만큼 일단 규칙성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죠. A제곱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주시면은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규칙 찾을 때 또 중요한 게 뭐야? 단위 행렬 형태를 찾아야 된다. 얘가 지금 해보니까 마이너스 2 아니야? 그럼 사실 더 실험할 필요 없죠? a제곱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양변에 a 곱하면 a 세제곱은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또 a를 곱하면 a 네제곱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한 셈이 되는 거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럼 더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 행렬은 4개 단위로 반복하는 행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야. 와, 4개 단위 반복이야? 오케이. 근데 그 A랑 행렬을 가지고 L만큼 제곱, M만큼 제곱, N만큼 제곱해서 서로 갔다 되는 순서상을 다 세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일단은 봐봐요. 이게 마치 복소수 단원 같은 건데 A의 1제곱, 이게 제곱수입니다. 1제곱, 2제곱, 3제곱, 4, 이렇게 쓸게요. 4제곱 이렇게. 근데 우리가 A 5제곱을 하면요. A 5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다시 A가 됩니다. 그러니까 5제곱은 A 1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이게 가로 기준으로 좀 이렇게 짝을 다 지어볼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A 6제곱은 A 제곱이랑 같을 거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적어보면은 선생님 일단 하나 찾긴 찾았네요. 뭐를? 예를 들어서 이게 A 9제곱, A 5제곱, A 1제곱이면 되네요. 그치? 네, 이런 식으로 9, 5, 1 해도 될 것이고 16, 2도 될 것이고 이렇게 좀 셀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자연수가 40 이하라 그랬으니 이렇게 쭉쭉쭉 정리를 해보면 4의 배수죠. 그럼 깔끔하게 40에서 끝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1, 5, 9 골랐네. 근데 1, 5, 9뿐만 아니라 1, 5, 37 골라도 되겠네. 그쵸? 자, 당연히 여기 37, 39, 여기 그 다음 수 15 아니겠어요? 70, 39, 71, 39 이렇게 골라도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 지금 제가 무슨 힌트 주려는 건지 알겠어요? 이번 기말고사를 조합 파트를 개념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지금 슬슬 느낌이 올 거야. 조합의 성질 중 하나, 다양한 표현에 있다. 그 다양한 표현 중에서 하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은 곧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총 10개의 숫자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 10개 중에서 너희가 아무렇게나 순서를 고르지 않고 3개 숫자를 골라. 3개 숫자를 골랐어? 그럼 그건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타다닥 크기 순서대로 있을 거니까 제일 큰 거 그 다음 순서대로 해서 타다닥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 즉 LMN 순서쌍이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저 등식 만족하는 순서쌍은요. 이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루틴은 또는 여기 중에서 3개를 골라도 되고요. 또는 이 중에서 3개를 또는 이 중에서 3개를 골라도 됩니다. 가 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해서. 그러니까 10C3 계산하시고 곱하기 4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은 480 나오겠어요.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조합 내용을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낸 문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때요? 아까 총평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부교재만 외워봤자 소용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선생님이 왜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이제 첫 학기 끝났어요. 아직 많은 학기 남아있고 몇 번 남았어? 1학년 2번. 1학년 1번, 그 다음 2학년 2번. 지금 최소 4개 학기가 남아있고요. 학기론 4개, 내신 시험은 8개, 9개가 남아있으니까 지금 늦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게 사실 선생님은 고등학교 3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번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내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